노후가 두렵다고 느끼는 마음,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정직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남아 있어도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혼자 자기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노년을 지켜보며 가장 자주 떠올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을까? 이상하게도 가진 것이 많은 분들 중에 마음이 더 메말라가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는데도 깊은 외로움에 잠긴 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끝까지 얼굴에 평온을 잃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노년에 의지해야 할 대상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평생 착각하며 살아왔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인생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늙어본 사람으로서 노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의지,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진짜 의지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분들께 더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노후가 조금은 덜 무서워지고 마음 둘 곳이 어디인지 분명해지는 순간을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노년에 대한 불안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열고 싶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천천히 말을 걸어오는 순간이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쫓기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사회 속에서 자기 몫을 지켜야 합니다. 그 바쁨 덕분에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마음을 돌아볼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제가 교단에 처음 섰을 때를 떠올리면 늘 사람들 앞에서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의실 문을 닫고 혼자 남으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서 있을까? 노년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말수가 줄고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그동안 미뤄두었던 마음의 질문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한국 사회는 전쟁과 가난을 지나 눈부신 속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쉼보다 책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안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일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몸의 약함보다 마음의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누가 끝까지 곁에 남아줄지,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인지. 그러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 불안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무엇에 기대며 살아왔는지가 노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년은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 조용히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이 예전보다 자주 가라앉는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삶이 이제 본질을 묻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의지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목의 이야기를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의지함은 살리는 힘이 되기도 하고 늙을수록 짐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젊을 때도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늘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자신이 쌓아온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집착으로 바뀔 때 시작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저 역시 사람의 평가에 많이 기대며 살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의 반응에 마음이 흔들리고 동료의 한마디에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많은 사람의 삶을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의지와 집착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지는 내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되지만 집착은 넘어지는 순간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한때 존경하던 사람에게서 큰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부서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 사람에게 기대었을까?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은 배신이 아니라 분별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몸이 약해지고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집착은 곧 고통이 됩니다. 누군가가 있어야만 안심되고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 그 마음은 사실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하되 맡겨버리지 않는 힘, 밑대 자기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지 않는 태도,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노년은 더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누구 곁에 있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의지의 대상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을 보는 눈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노후에 마음을 맡기면 안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사람은 약해질수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잘못된 사람에게 두었을 때 마음이 더 빨리 달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노년의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개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말도 부드럽고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말은 따뜻한데 마음속에 계산이 먼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건강하고 여유 있을 때는 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는 순간 표정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노년의 마음은 이 미묘한 변화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늘 불평과 비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감사보다 불만을 먼저 떠올립니다. 저 사람은 더 낫다. 나는 늘 손해를 본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흐려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함께 웃을 사람이지 함께 원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경계해야 할 사람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도움과 배려를 자기 몫처럼 여기고 고마움을 잊어버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한쪽의 마음만 소모시킵니다. 노년의 관계는 더 이상 견디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해치려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알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맑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차갑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경계하는 이야기에서 사람을 끊어내는 이야기로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의 중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서는 그 중심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이 아닌 자기 안에 기준이 필요해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의지의 중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길 때가 온다. 노년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혼자 살라는 이야기냐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냐고. 그러나 제 뜻은 사람을 끊어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을 더 오래, 더 편안하게 곁에 두기 위해 의지의 자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전부를 맡길수록 관계는 무거워지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노년에는 그 무게를 감당할 힘이 젊을 때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의지의 중심을 사람 바깥이 아니라 자기 안에 두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 함께 가는 세 사람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는 과거의 나, 둘째는 지금의 나, 셋째는 미래의 나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기쁠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고 마음은 변할 수 있으며 상황은 언제든 바뀝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만큼은 끝까지 함께 갑니다. 노년에 의지할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 반드시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또렷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고 지금의 나는 이 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미래의 나는 오늘의 선택이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누군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세 사람을 한 명씩 차분히 만나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제나 그렇듯 과거의 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노년이 될수록 과거의 나를 외면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과거가 어떻게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의 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기대야 할 사람, 과거의 나,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더 자주 뒤를 돌아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젊은 날의 선택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 길을 택했을까? 많은 분들이 노년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과거라고 말합니다. 후회와 미련이 밤처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함께 걸어온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 부끄러운 선택도 많고 지금의 눈으로 보면 미숙했던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전쟁 직후의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거를 미워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노년에 그 마음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바꿔보자고 권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존중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어리석었을지 몰라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실패는 도전의 흔적이었고 아픔은 사람을 이해하는 공부였습니다. 노년이 되면 과거의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참 수고 많았다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과거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받쳐주는 바닥이 됩니다. 노후에 과거를 외면하는 사람은 현재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과거와 화해한 사람은 지금의 외로움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는 한 번도 여러분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했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과거의 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과거와 지금 사이에 서 있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나와 마주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이 대목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노년의 불안은 대부분 지금의 나를 놓칠 때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는 잘 지나가는데 마음이 늘 어딘가 불안하다고. 곰곰이 들어보면 그 불안의 대부분은 어제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가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시간은 오히려 넉넉해지지만 마음은 더 바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을 되짚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 정작 오늘이라는 자리는 비어버립니다. 저 역시 강단에 서던 시절을 돌아보면 늘 다음 강의, 다음 책, 다음 해야 할 일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실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마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의지해야 할 사람, 지금의 나. 지금의 나를 의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이 자주 약해져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마음은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정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비교는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반대로 지금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마음을 적십니다. 아주 작은 일로도 지금의 나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식사 한 끼를 당연하게 넘기지 않는 것, 하루가 끝날 때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버텼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사소한 태도가 지금의 나를 지탱합니다. 노년의 평안은 큰 깨달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나이가 몇이든 이미 다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밖에서만 지탱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붙잡고 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나는 어떤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로 의지해야 할 사람, 미래의 나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의 나를 붙잡을 수 있게 되면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마지막으로 의지해야 할 사람, 미래의 나. 많은 분들이 노년에 들어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바랄 것도 기다릴 것도 없다고, 앞으로는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제가 살아오며 느낀 것은 사람이 가장 빨리 무너질 때가 바로 이 생각을 받아들일 때라는 점입니다. 미래를 포기하는 순간 현재도 함께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나를 의지한다는 말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년에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말도 아닙니다. 이 대목의 핵심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는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다. 사람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미래의 얼굴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짜증을 내며 보낸 하루는 내일의 나를 거칠게 만들고, 오늘을 조금 덜 미워하며 보낸 하루는 미래의 나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제가 강단에 서며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던 것은 지식보다 태도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가 훗날 그 사람의 인생을 더 많이 결정한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나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를 차곡차곡 이어받아 그대로 걸어옵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약속은 아주 작아야 합니다. 내일은 조금 덜 날카롭게 살겠다는 약속, 다음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온화하게 말하겠다는 다짐, 이런 약속은 지키지 못해도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약속들이 미래의 나를 조용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천천히 와도 된다고 말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미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믿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러나 과거의 나를 존중하고 지금의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의 나도 신뢰하게 됩니다. 미래의 나를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의 삶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하루가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로 모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에나 그리고 미래에나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사람이 만날 때 비로소 찾아오는 노년의 평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대목의 문을 이렇게 열고 싶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로 만날 때 노년은 비로소 평온해진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았고 지금의 나를 붙잡았으며 미래의 나를 믿어보았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지나오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변화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노년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손을 더 세게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제가 평생 학문을 하며 또 한 인간으로 살아오며 점점 더 분명해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이를 받아들였느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이 되면 많은 것이 줄어듭니다. 몸의 힘도 사람의 숫자도 선택의 폭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한 가지는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무엇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지 말입니다. 과거의 나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에서도 자주 흔들립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노년의 고요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진짜 평안의 모습입니다. 밖에서 얻는 안심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만족이 아니라 잃어도 남아있는 안정감입니다. 노년은 삶이 끝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이 비로소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이 빠지고 과한 기대가 가라앉으며 자기 자신과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노년이 막연히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그 두려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의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미래의 나를 믿어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은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에 조금이나마 숨 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년은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